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가능성으로 거론됐던 우려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내준 뒤부터 설마 했었는데 결국에는 추가적인 폭락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인 200주 이동평균 22,000달러가 깨진 뒤에 지난 반감기의 최고점인 19,783달러까지도 무너졌습니다. 2만 달러 붕괴 이후에는 추가적인 폭락이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지금 19,000달러 지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비트코인의 폭락세를 보면 바닥이 어디쯤일 거라고 예측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문 분석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도 과거의 직전 고점 대비 85%, 90% 하락한 적이 있으니까 어쩌면 11,000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숫자는 극단적인데 근거가 기계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레버리지 포지션이 싹 다 한번 정리가 돼야 이번 하락세가 멈출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그나마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징적인 게 셀시우스인데 셀시우스의 청산 가격이 13,600달러 수준인 만큼 이 정도 되면 하락세가 진정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레거시 미디어들을 중심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끝났다, 이런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이 사망했다, 끝났다, 이런 예측이 나온 적이 452번 있었다라는 통계 자료도 있는데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크립토 파티 끝났다, 이제 남은 건 수치뿐이다, 이런 다소 괴팍스럽게 느껴지는 기사를 제시했습니다. 이러다 또 어느 순간에 반등하면 또 무슨 소리를 해댈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 지금 단계에서는 미디어의 칼춤놀이에 놀아나지 않는 나름의 관점이 참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0달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그널 3가지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 강세론자들은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등 가능성에 대한 분석, 기대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조금 더 길게 고강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도 험악한데 추가적인 후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들도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추가 매수 단행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유명한 분석가들의 멘트라고 하더라도 그게 정답일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라는 점도 꼭 숙지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을 하든 추가 매수를 하든 홀딩을 하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건 내가 견지해온 관점과 판단에 따라야지 적어도 누군가의 말에 팔랑귀가 돼서 휘둘리는 일 절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란한 모습을 더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만 달러가 깨진 것도 큰 충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000달러까지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후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6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좀 더 극단적인 수준에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추가로 후퇴하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43%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에 있어서 더 걱정을 키우는 것은 중요 지지라인인 200주 이동평균이 깨졌고 지난번 강세장의 고점이었던 19,700달러 선도 내줬다라는 데 있습니다. 가급적 꼭 지켜줘야 했다라고 지목된 구간이 죄다 무너지다 보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더 극도로 더해지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시장 최대 규모의 대출 플랫폼 가운데 하나인 제네시스의 수석 전략가 노엘 에치스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더 많은 청산과 심리 저하에 따른 가격 하락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녀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가격 하락은 추가적인 청산과 부정적인 투자 심리를 유발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버리지 포지션이 깨끗이 씻겨나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느 단계에서는 스스로 지치는 시점이 찾아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추가적인 청산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고 이걸 시장이 다 받아낸 뒤에야 하락세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청산된 포지션이 5억 달러가 넘을 정도로 지금은 말 그대로 청산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 트레이더인 렌 노이너의 경우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셀시우스가 청산될 때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셀시우스의 청산 가격은 13,600달러라고 밝혔는데 14,000달러 부근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는 여러 분석가들의 전망에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강세론자인 마이클 알프레드 역시 비트코인은 아직 거대 플레이어들을 청산하지 않았다. 비트코인 가격은 가장 노출 규모가 큰 셀시우스 같은 큰 플레이어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면서 비슷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은 이런 회사들이 무너진 뒤에 급 반등할 것이다. 예전에도 항상 비트코인은 그래왔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현재 셀시우스는 청산을 피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출에 대한 담보를 추가로 제공해서 청산 가격을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시우스는 24,000 BTC 수준의 담보를 제공하고 있고 부채는 2억 2,480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18,556달러를 기준으로 담보 비율은 197% 수준이고 청산 가격은 13,603달러입니다. 한때 딥바이의 혁신 이런 것으로 평가를 받기도 했던 셀시우스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같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대한 회의감, 비판,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실한 모델이 지금이라도 사라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다행일 수도 있긴 한데 현재 시세에 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면서 비트코인 시장 이제 끝났다 이런 취지의 분석 기사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가격이 폭락하면 늘상 있었던 일이긴 한데 늘 그렇지만 이 정도 수준의 폭락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웬만한 내공이 아니면 참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크립토 파티 이제 끝났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 이제 남은 건 숙취뿐이다 이런 표현을 넣어놔서 홀더들 보기에 다소 짜증날 수도 있는 그런 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비트코인이 전고점 대비 70% 이상 급락한 점을 강조하면서 결국 암호화폐 시장의 겨울이 닥쳤다. 그동안의 파티는 끝났다. 숙취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나름의 판단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긴 했는데 새로운 것은 없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테라 사태, 연준의 금리 인상, 암호화폐 업계의 감원 이런 부분들입니다. 상황은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과 가능성을 담은 분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비판론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제로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세 가지 시그널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제목의 분석 기사를 제시하면서 몇 가지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 비판론자 하면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인물 단연 금옹호론자인 피터 쉬프가 아닐까 싶은데 코인텔레그래프는 피터 쉬프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지금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상징적으로 내보였습니다. 피터 쉬프는 비트코인 21,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로 70%가 하락해서 6,000달러를 찍을 것이고 크립토 시장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고려하면 가격은 3,000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사망과 관련한 예측이 지금까지 452번 있었다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원래 폭락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쏟아졌다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첫 번째 긍정적인 시그널로는 200주 이동평균이 깨지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이후에는 반등이 확인됐다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00주 이동평균 아래에 잠시 머문 적들은 몇 번 있었지만 모두 천천히 회복을 하면서 새로운 상승세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낮은 움직임도 가능은 하겠지만 당분간 이 수준 아래에서 더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트코인 반등을 위한 두 번째 시그널로는 지난 몇 년 동안 유지가 됐었던 지지라인들, 몇 가지 지지라인들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4,000달러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거래된 것은 2020년 12월인데 21,900달러가 41,000달러까지 상승하기 전에 반등 지지라인으로 작용했다.
2만 달러가 유지되지 않으면 다음 지지라인은 19,900달러에서 16,500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강력한 지지라인들이 겹겹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16,500달러를 찍더라도 이후에 2만 달러 위로만 일단 올라서 주면 의미 있는 반등세, 새로운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장 가치 대 실현 가치 비율인 MVRV를 거론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MVRV는 0.969를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지난 4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1 이상의 MVRV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건 곧 1 위로 올라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2020년 3월에 코비드 충격 당시에는 MVRV가 0.85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일주일 동안 1 미만을 유지하다가 반등했습니다. 이번에도 좀 더 어려운 상황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머지않아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마지막 문장으로 데이터는 비트코인 추가 가격 하락을 볼 수 있다라는 점 부인하고 있지 않지만 최악의 하락이 이미 발생했고 현재 극단적인 저점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조금은 기대를 갖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시세가 자꾸 빠지다 보니까 불안감이 공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의 200주 이동평균선 지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200주 이동평균선에서 15% 수준으로 하락했다. 역사적으로 200주 이동평균선에서 14에서 28%까지 추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통계를 기계적으로 대입할 경우에 이제 거의 빠질 만큼 빠지긴 했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15,000달러 전후까지도 추가 후퇴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BTC 퓨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지금 2019년에서 2020년 코비드 조정 당시와 비슷하게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추세선이 깨지긴 했지만 주간 캔들과 일간 캔들이 긍정적으로 마감될 경우에는 강세 지속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가 공유한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의 300주 이동평균이 이 빨간색 라인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간 캔들과 주간 캔들 모두 이 위에서 지지라인을 지켜준다라면 강세 전환을 기대해 볼 법하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지금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더 심란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대장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이 시장 전체를 흔들 정도로 후퇴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1000달러 붕괴는 그만큼 충격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리움은 1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18개월 최저치를 기록했고 또 다른 60% 추가 하락 위험이 있다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은 2021년 1월 이후에 최저 수준인 975달러에 도달했고 2021년 11월 최고치에서 80% 폭락했다. 이번 하락은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속에서 나타났다라고 진단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리움이 1000달러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에 다음 목표는 830달러가 될 것이다. 이 같은 수준이 2018년 2월에 저항선 역할을 했고 2018년 12월 약 80달러까지 90%가 하락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의 조정이 당시 2018년 그때 하락 주기처럼 90% 이상 빠질 때와 비슷한 상황을 보여줄 경우에는 420달러까지도 폭락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상황이 참 어렵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명 트레이더인 피터 브렌트는 조금 더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차트적으로 이더리움의 다음 타겟은 300달러다. 이런 목표가 꼭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신성한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적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지금 이더를 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이게 38만원 정도 수준인데 진짜 어렵게 느껴지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정반대 관점에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세 자릿수 이더리움은 지금 인생의 기회다 이렇게 밝히면서 1000달러 아래로 떨어졌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하기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지금 이더리움의 흐름만 놓고 봐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이런 시간이 좀 더 악화되거나 길어질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반등 모멘텀이 시장에 흘러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뭐가 될지 언제가 될지 지금 그 누구도 단언하면서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각자의 투자 스탠스와 전략에 맞게 최선의 시장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